안녕하세요. 에듀윌 경찰 영어 이솔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찰이 되고 싶은 학생들, 그리고 경찰 영어를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들을 말씀드릴 건지 봅시다. 첫 번째는 경찰 영어란 어떤 것인가? 이런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최근에 봤던 기출 문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는지. 자, 또 세 번째는요.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커리큘럼과 학습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난 경찰이 돼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을 때 아마 조금은 걸림돌이 되는 과목이 영어가 아닐까 싶어요. 내가 영어 공부를 많이 해본 적이 없는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영어 시험을 어떤 거를 본다는 걸까? 난이도는 어떻고 몇 점을 맞아야 합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난이도 많이 궁금하시죠? 이 경찰 영어는요. 여러분들이 겪었던 시험 문제 어떤 것과 비교를 하면 좋을까요? 수능? 자, 수능과 비교를 해볼게요. 수능과 비교를 했을 때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이거나 조금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다행이다. 그죠? 좀 다행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쉬울 수도 있거나 비슷하다라는 부분은 독해에 관련된 거고요. 자,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수능에서 다루지 않았던 문법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 직렬이기 때문에 경찰에 관련된 어휘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좀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또 생활 영어, 이거 여러분들 수능에서 안 했거든요. 자, 이 부분도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독해에서는 수능과 어느 정도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2018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전까지는 난이도가 조금 더 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설명을 할 때 고 1, 2 정도의 난이도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난이도가 조금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후반부터 가면서는요 고2, 고3 수준 정도로 올라갔어요. 자,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것보다 아직까지 고3 이상의 수준까지는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최근에 고3 수준의 문제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지만 다행인 건 그렇게 어려워져 봤자 고3 수준 정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만큼 다행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형이 어떤 유형들이 출제가 되냐면요. 아까 잠깐 이렇게 슬쩍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문법입니다. 두 번째는 어휘이고요. 자, 세 번째는 생활 영어, 네 번째는 독해.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총 몇 문항이 출제가 되냐면 대략 한 20문항을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문법이 대략 4문항 정도, 어휘 대략 4문항 정도, 생활 영어 대략 한두 문항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독해에서 출제가 됩니다. 문항 수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20문제를 푸는 건데 이거를 몇 분 안에 풀어야 되느냐? 자, 20문제니까 몇 분 안에 풀까요? 예전에 문제가 쉬웠을 때는 20분 안에 푸는 학생들도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20분 안에 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한 30분을 평균적으로 잡고요. 그보다 좀 잘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빨리 푸는 학생들도 있고 조금 더 늦어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40분 이렇게 걸린 학생들도 있는데 여기서 명심해야 될 건 우리는 5과목을 100분 안에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어에서 시간을 더 많이 잡아먹는 만큼 다른 과목에서 시간을 줄여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경찰학을 10분 만에 푼다. 그리고 영어를 30분을 쓴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30분 정도를 사용하는데 잘하는 과목, 내가 정말 자신 있는 과목을 5분, 10분 정도 만에 푼다고 생각하시고 거기서 덜어진 시간을 영어에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게 뭐 20문제니까 한 문제당 1분 몇 초씩 쓸까?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근데 그렇게 푸는 건 아니고요. 문법, 어휘, 생활영어 부분 같은 경우는 지문이 짧아요. 한 문장 나오거나 뭐 많아봤자 4문장 정도 나오거나 그리고 독해 정도의 지문의 길이까지는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한 10문항 나오는 거를 5, 6분 정도 만에 푼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독해에다가 시간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 15분, 20분 그 정도를 더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독해를 1분 이상 걸릴 수밖에 없어요. 요즘의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한 문항당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덜고 여기서 시간을 더 쓴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20문제를 여러분들은 시험 보러 가기 전까지 한 30분 정도 안에 푸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몇 점 정도를 받아야 합격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굉장히 상대적인 거예요. 시험이 어려웠으면 합격 점수가 좀 낮아질 수도 있고 시험이 쉬웠으면 합격 점수가 좀 높아질 수도 있고 또 여학생이냐 남학생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학생들의 합격 점수가 이제 한 10점 정도 더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봤을 때는 합격한 학생들의 점수를 평균적으로 보면 그래도 한 7, 80점 정도 그 정도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다른 과목을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정확히 몇 점이다라고 제가 말씀 못 드려요. 자, 내가 만약에 영어를 60점 맞았어요. 근데 다른 과목을 다 100 막 이렇게 맞았어요. 그럼 이 학생 합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영어를 만약에 나 90점 받았는데 다른 과목을 엄청 못 봤어요. 그러면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점수는 만들고 가야 되냐면 7, 80점대 정도는 만들고 시험을 보러 가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죠?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준비 기간 얼마나 공부하면 될까요? 이렇게 처음에 와서 물어본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준비하는 기간도 역시 본인에 달라집니다. 본인의 그 얼마만큼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느냐 그 의지에 따라 달라질 텐데 정말 빨리 나간 학생은 6개월 안에 나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자, 그리고 또 1년 안에 나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또 2년 안에 나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맥시멈 2년으로 잡을 거예요. 1, 2년 안에는 무조건 끝낸다. 라는 생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수험 생활은 너무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짧고 강력하게 빡 공부해서 바로 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준비하시면 된다라는 거. 일단 이게 경찰 영어 시험에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그럼 최근에 봤던 2020년 9월 경찰 영어에서 어떤 내용들이 출제가 됐냐면요. 저 이번에 시험지 보고 엄청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해준 거에서 다 나온 거예요. 진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믿을까 봐 증거 자료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자, 원래 이제 독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어휘, 문법, 생활 영어잖아요. 독해는 어디서 나올지는 종잡을 수 없습니다. 그죠? 독해 지문을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소재에 관련된 내용들은 독해 시간 안에서 이거 잘 나오는 소재예요. 이렇게 제가 말해주는 정도로 소재를 파악해 놓을 수는 있어요. 자, 그럼 나머지 부분들 있잖아요. 문법, 어휘, 생활 영어. 요거는 수업 시간의 한 부분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분명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무려 10문제나 우리 교재 안에서 그리고 수업 시간 했던 내용 또 교환 여기 안에서 그냥 다 나왔어요. 자,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지를 받아본 순간 깜짝 놀랐죠. 자, 어떻게 나왔는지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10개를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샘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봤던 시험 난이도는요. 저는 중으로 잡았어요. 이거 어떤 학생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요, 교수님만 중이라고 한 거 알아요? 다른 교수님은요, 상이라고 써놨대요. 전 중이라고 썼어요. 왜? 우리가 배운 것이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공부 제가 하라는 거 제대로 했던 친구들은 잘 봤어요.
그리고 합격 점수 받았고요. 자, 그래서 정말 하라는 것만 제대로 하면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시험이었어요. 문항수는요,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게 출제가 됐는데 어휘가 5문항이 나왔어요. 아까 4문항 정도 출제된다라고 했죠. 평균적으로 5문항, 문법 4문항, 생활영어 1문항, 독해 10문항 이렇게 해서 총 20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 어휘, 문법, 생활영어, 그러니까 이 전체의 50%가 되는 양이죠. 이게 전부 다 우리 수업 내용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보세요. 이게 조금 더 자세한 표예요. 제가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적어놨는데 어휘는 빈칸 문제가 5문항이 전부 다 빈칸으로 출제가 됐어요. 빈칸 땅 뚫어놓고 여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고요. 자, 문법 같은 경우는 문장 유형이 2문항, 밑줄 1문항, 영작 1문항이 나왔습니다. 문장은 어떤 거냐면 문장을 이렇게 준 다음에 옳은 문장 찾으세요. 틀린 문장 찾으세요. 이렇게 나오는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밑줄은 밑줄 그어놓고 여기서 밑줄 그은 부분이 문법적으로 틀린 것 찾으세요. 이런 문제고요. 자, 영작은 좀 처음 봤죠? 영작은 한국말을 준 다음에 그걸 영어로 바꿔놓고 이거 제대로 바꾼 거 찾으세요. 혹은 틀린 거 찾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바로 영작 유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생활영어는 대화 유형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어색한 대화. 얘가 A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B가 헛소리한다. 이거 찾아내는 거예요. 그거 한 문제 나왔고요. 그리고 독해는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유형을 한번 보실래요? 자, 내용일치 1문항, 빈칸 2문항, 지칭 추론 1문항, 연결어 제목 문장 삽입 순서 요약문 이렇게 해서 여기는 1문항씩 요약문에서는 2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엄청나게 하나에 몰린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유형을 출제하려고 좀 노력한 것이 보이죠. 거기다가 이 빈칸 유형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유형이잖아요. 플러스 요약문도 조금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이 이번에는 줄을 잃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원래 독해는 경찰 영어에서 잘 나오는 3대 유형이 있어요. 자, 뭔지 알려드릴게요. 대입파악 유형. 대입파악 유형은 주제, 제목, 요지, 목적, 주장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 대의를 파악하는 거 하고 두 번째가 빈칸이요. 빈칸은 빈칸 뚫어놓고 여기 뭐 들어가기 물어보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원래는 내용 일치요. 이번엔 한 문제밖에 안 나왔지만 얘가 원래 되게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고 최근에는 얘가 좀 유행하고 있어요. 요약문 문제. 그래서 얘는 최근에 잘 나오고 있는데 얘는 위에서 이렇게 지문이 나온 다음에 밑에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는데 여기에다 빈칸을 뚫어놓고 뭐 들어가게 물어보는 문제 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알겠죠? 자, 어느 정도 좀 설명이 됐나요? 그러면 진짜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문제인데 이걸 다 하진 않고요. 지금 어떻게 나왔는지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이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제가 에듀윌의 그 사이트에 기출문제 풀이하는 거 올려놨어요. 그거 강의로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한번 쫙 풀어보셔야 돼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나왔냐면 우리 시험 문제에 surveillance cameras 이 단어가 나왔어요. surveillance cameras 이게 뭐냐면 감시 카메라입니다. 이거 수업 시간에 제가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별표 치세요 라고까지 얘기를 했던 단어이고요. 그리고 얘가 뒤에 동사 나온 다음에 그 뒤에 뚫려진 이 빈칸 부분에서 뭐가 나왔냐면 deterrent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빈칸 부분에 단어 들어간 단어가 deterrent. 자, 이 단어도 제가 이 지문을 하면서 독해 시간에 지문을 하면서 얘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꼭 챙겨두세요 라고 얘기를 했던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번에 시험지 나왔을 때 와, 너무 신난다 진짜. 우리 학생들 다 맞췄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자, deter가 원래는 막다라는 뜻입니다. 동사로는. 그럼 deterrent 이렇게 쓰면 제지하는 것이라는 명사 형태가 돼요. 그래서 얘는 여기 자리에 이제 빈칸을 뚫어놓고 들어가는 거 골라주는 문제였는데 감시 카메라들이 그 범죄의 예방이 되는 제지하는 것의 역할을 한다. 이런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문장인데 비슷해요.
자, 여기서 this가 가리키는 것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는 문제였는데 우리는 CCTV camera라고 배웠고 얘를 제가 수업을 하면서 surveillance camera라는 단어를 같이 챙기세요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출제됐고 자, 이 문장만 보면 This is an effective deterrent 이렇게 나왔죠. 이것은 효율적인 제지하는 것이 됩니다.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비슷한 의미로 나왔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출제됐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보세요.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되게 잘 나오는 단어예요 라고 별표 쳤던 그 단어가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먼저 arising 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얘 동사 원형은 arise, 발생하다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발생하는, 일어나는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죠. 현재 분사 형태로 쓰였으니까. 자, 그리고 arouse라는 단어는 뭐뭐를 불러일으키다라는 타동사에서 나온 겁니다. 자, 또 유사 형태 형용사를 하면서 ingenuous, 이거는 전에도 기출됐던 단어죠. 순진한 이란 뜻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ingenious, 얘는 하면서 제가 genius 생각하세요. genius 뭐예요? genius는 천재죠. 그래서 천재는 기발한, 재주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정답이 여기 첫 번째 빈칸은 arising이 들어가는 거였고 그 다음 두 번째 빈칸은 ingenious가 들어가는 거였는데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 시간 했던 거 중요합니다라고 했던 것만 외워줬으면 예문 자체는 좀 쉽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아마 맞출 수 있었을 거라고 믿어요. 이런 문제가 또 나왔고요. 자, 또 하나 보세요. 위에 게 기출문제고 이제 아래 게 우리 기본서에 나와 있는 건데 이거는 완전 똑같이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거의 똑같이. 근데 이건 제가 놀랐던 게 원래 기출 지문을 똑같이 내는 경우는 많이는 없어요. 최근에 한 5년 동안 봤을 때는 한 번 있었어요. 똑같은 지문을 살짝 바꿔서 낸 거 있었는데 이번에 또 나왔더라고요. 자, 이건 원래 2016년도 1차 기출 문제였어요. 주제 문제로 나왔습니다. 이게 특허법에 관련된 얘기였는데 제가 이 지문을 하면서 특허법은 시험에 잘 나오는 소재이기 때문에 단어를 꼭 챙기고 가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저기 patent부터 보시면 지금 앞에 부분이 똑같아요. patent or agreement 빈칸 뚫렸죠? 저거 답이에요. 자, agreement는 협의, 합의라는 의미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단어 ownership이란 단어는 소유권이라는 의미로 나왔고요. 세 번째 단어 improvement란 단어는 향상이라는 의미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이 단어만 제대로 외워놨으면 이거는 그냥 딱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또 나왔고요. 또 보세요. 이거는 문법 문제인데 문법은 항상 교재 안에서 그냥 100% 다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파이널을 할 때 제가 이제 쪽집게 강의처럼 이렇게 딱딱딱 찝어주거든요. 그 안에서 그냥 항상 100% 다 나와요. 자, 여기는 2번이 영작한 것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으로 답이었는데 얘는 어떤 구조냐면 hardly랑 scarcely가 문 뒤에 나오면 도치가 일어나요. had, 주어, pp. 그리고 뒤에는 when이나 before라는 접속사를 짝꿍으로 써요. 그리고 뒤에는 주어 과거 동사가 옵니다. 해석은요. 여기까지 뭐뭐 하자마자 뒤에 부분을 뭐뭐 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같은 표현들이 no sooner had 주어 pp than 주어 과거 동사. 그 다음에 as soon as나 the moment 주어 과거 동사, 주어 과거 동사. on ing 주어 과거 동사. 이게 전부 다 같은 표현으로 우리가 배웠던 거고 수업 시간에 제가 이거 중요하니까 별표 치시고 영작해 봅시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영작까지 했어요. 근데 요거 그대로 출제가 됐죠. 자, 그래서 요 문장 한번 보시겠어요? Scarcely had 주어 pp 나왔죠. 우리가 had we gone out 밖으로 나가자마자 해석 이렇게 앞에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짝꿍 누구라고요? before나 혹은 when이 짝꿍이요. before 딱 나왔죠? 그 다음 뒤에 주어 과거 동사 비가 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대로 출제가 됐고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어때요? 좀 해볼 만하지 않아요? 왜 책 한 권만 제대로 보면 된다라는데 괜찮지 않아요? 책이 좀 두껍긴 한데 요거 하나만 제대로 보셔도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시험 잘 볼 수 있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처음에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정도면 할 수 있겠죠.
조금 자신감 얻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죠. 당장 뭐 내가 경찰이 그럼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자,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먼저 커리큘럼은 이렇습니다. 기초, 기본, 심화, 문풀, 동영, 파이널 이렇게 6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 기초반에서는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 경찰이 돼야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오는 마음가짐의 준비를 하고 오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 어떤 친구들이 많냐면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영어를 소홀히 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내가 영어 공부 학교 다닐 때 나 한 번도 안 했는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다라는 전제하에 시작을 해요. 백지 상태라 생각을 하고 기초반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기초반에서는 정말 비동사의 변화. 왜 am 쓰고 are 쓰고 is를 쓰지? 일반 동사는 뭐지? 부정문으로 어떻게 바꾸지? 의문문 어떻게 바꾸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초반에서 함께 배우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많이 안 했던 친구들은 이 문법을 제대로 한 번을 끝내본 적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요즘에 오는 그 친구들이 수능이 EBS로 되어 있는 그런 세대 친구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어떻게 공부를 많이 했냐면 내신 공부 어떻게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외웠어요. 교과서. 그러면 수능 공부 어떻게 했어? 저 그냥 그 지문 다 외워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해석해봐. 못해요. 왜냐면 외우는 것만 해가지고. 그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냥 아예 처음부터 문법을 한 번 다진다라는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찰 영어를 공부할 때는 무작정 지문을 외우는 방식은 안 통해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 내 스스로 능동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어휘랑 문법이 돼야 돼요. 그냥 독해를 바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독해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다라고 독해부터 할까요? 안 돼요. 어린아이한테 신문 읽어. 이렇게 해볼까요? 못 읽어요. 아직 단어도 모르고 문법 구조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의미인지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어휘랑 문법에 시간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그거를 기초반에서 이렇게 하는데 기초 어휘는 800개를 외우고요. 그 다음 기초 문법은 제가 가르쳐주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고 구문 독해라는 걸 같이 가는데 구문 독해는 짧은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끊어 읽기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체적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어는 동사에 있다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 그걸 기초반에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본반으로 넘어가는데 이 기본반에서는 어떤 내용을 공부하냐면요. 여기 기본반은 합격생들한테 물어보면 3번에서 5번 이상은 꼭 들어요. 어떤 친구는 엊그저께 상담 왔는데 10번 이상 들었대요. 기본반을. 그 친구 합격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중요한 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반. 왜 중요하냐? 문법을 핵심 문법 이론을 다뤄줍니다. 자, 이거는 엄청 많이 여러 번 들으셔야 돼요. 핵심 문법 이론은 문법은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수업을 일단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것들이 시험에 나온다라는 걸 알고 가야 돼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영어 공부를 자기가 해봤대요. 그래서 문법은 그냥 대충 풀 거래요. 독해만 잘 보면 될 것 같대요. 안 됩니다. 그런 식 공부 안 돼요. 자, 경찰 영어에 나오는 거는 따로 있어요. 우리 영어가 시험이 한국에 있는 시험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토익도 있고 뭐 토플도 있고 토익 스피킹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들 탭스도 있고 이렇게 있겠지만 그 시험들의 특성은 다 다릅니다. 여기서는 뭐가 잘 나와, 여기선 뭐가 잘 나와, 이게 전부 다 다르고 어떤 시험에서는 허용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도 다 있어요. 자, 경찰 영어는 경찰 영어예요. 그래서 다른 영어 공부하고 경찰 영어 시험 보면은 잘 나올까요?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는지 한 번은 전부 다 보고 가셔야 돼요. 내가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기본반은 무조건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핵심 문법 뭐가 나온다를 제가 몇 년도에 뭐 나왔어?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이렇게 다 알려줄 거예요.
그거 제대로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그거 플러스 단원별 문제를 같이 풀어요. 근데 여기서 단원별이라는 건 뭐냐면 동사 파트 배웠잖아요. 동사 파트 문제만 푸는 거예요. 가정법 배웠죠. 가정법 푸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좀 어려운 파트가 있을 거잖아요. 그 부분을 또 복습, 또 복습, 또 복습 이런 식으로 다져가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독해는 아까 구문 독해를 배웠으니까 이제 유형별 독해 해야죠. 유형별 독해는 아까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대로 뭐 주제 유형, 빈칸 유형, 내용 일치 유형 이런 걸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그 접근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문제 이렇게 풀어라는 그 힌트들 그거를 같이 보고 가는 겁니다. 자, 또 어휘 같은 경우는 어휘는 계속 외워야 되거든요. 시험 보기 마지막 전날까지 계속 외워야 돼요. 아침에도 외워야 돼요. 자, 어휘는 기본 어휘 2,500개가 있어요. 근데 겨우 이거 외운다고가 아니라 동의어를 포함하면 저기 위에 기초어휘랑 동의어랑 이제 뭐 뒤에 나온 또 뭐 경찰어휘, 수교 이런 거 포함하면 한 10,000개 정도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00개 정도. 이거는 외워줘야죠. 이 정도는 외워줘야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휘집을 뭐 이거 볼까요, 저거 볼까요 이렇게 고민 많이 하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어휘집 하나만 봐도 충분해요. 합격하는 점수는. 굳이 내가 안 나오는 거 뭐 30,000개 외우고 있다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차라리 요거 하나만 제대로 하시고 나중에 기출에 나오는 단어만 따로 정리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서 기본에서 그럼 기본 이론이 좀 많이 다져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심화에서 뭐 할까요? 심화에서는 문제 더 풀어봐야죠.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는 유형별 문제풀이를 해요. 여기서 좀 다르죠. 여긴 단원별이고 여기 유형별이거든요. 문법이 나오는 게 빈칸 유형, 선택, 밑줄 유형, 영장 유형, 문장 유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 유형에 맞춰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단어는 전부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부터 가면 안 되고 얘 풀고 얘를 풀어야 정상이에요. 알겠죠? 순서는 이렇게 가시고 그러면서 또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또 가서 이론을 같이 듣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공부하시고 자, 독해는 실전처럼 진짜 딱 시간을 맞춰서 푸는 거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한 1분 30초 정도 잡고 이제 연습을 하는 거고요. 자, 어휘 경찰직렬이다 보기 때문에 경찰어휘 나옵니다. 그거 외우셔야 되는데 많진 않아요. 400개 정도만 외우시면 돼요. 거기다 플러스 수거 나옵니다. 수거 200개 정도만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단어는 암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활영어가 아까 한두 문항 정도 출제가 됐잖아요. 그거는 제가 뭐 나올 것 같다라는 내용들만 한번 쫙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것만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 하면 이론 플러스 문풀을 하면서 어느 정도 다 다져져 있어야 돼요. 내가 좀 단단해진 상태. 그 다음은 기출문제 풀이를 합니다. 최근 6개년 기출, 경찰직렬은 다 풀어보고요. 그리고 타직렬에서도 중요한 문제들 다 풀어봅니다. 타직렬은 왜 푸는 거냐면 다른 직렬에서 나왔던 거 우리 직렬에 안 나올 것 같죠? 나와요. 그리고 경찰직렬에 옛날에 나왔던 거 설마 또 낼까? 또 내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기출문제를 풀이하면서는 이거는 맨날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또 문제풀이 엄청 많이 해가지고 강화됐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실전처럼 동형 모의고사 풀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그 동형 모의고사 시즌 전에 문제를 내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풀어보는 건데 요 안에서 똑같이 출제된 적도 있어요. 자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 거 문제가 아니라 최신 유형으로 항상 바꿔서 드려요. 요즘에 이런 유형이 잘 나와. 그러면 이렇게 바꿔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비슷한 난이도로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30분 주고 마킹하는 연습까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연습해보고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널. 자, 이때는 제가 특수 프린트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시험 문제에 나올 법한 것들 문법은 100% 생각하시면 되고 요 안에서 중요한 내용들 많이 나오니까 요것만 시험 보기 전에 쫙 보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커리큘럼이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누구는 이 커리큘럼을 타고 한 번 만에 합격합니다. 어떤 누구는 3번 타고 합격합니다. 그 차이점 뭘까요? 본인이
얼마나 이 안에서 습득하고 제대로 따라가느냐. 그 차이점이겠죠. 자, 그러면 혼자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좀 많이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문법 이론은 꼭 반드시 3회독 이상 하세요. 자, 왜 그러냐면 문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독해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장수생으로 가는 지름길은 뭐냐면 이론이 안 된 상태에서 문풀만 죽어라 하는 학생들. 잘 안 돼요. 이제까지 한 번도 잘 된 걸 못 봤습니다. 자, 더 잘 되는 방법은 차라리 이론을 탄탄히 다져두는 게 문제를 엄청 많이 안 풀어도 그게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기본 이론은 3회독 이상 한다. 그거는 꼭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집에 가서 복습을 할 때 있죠. 자, 복습을 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복습을 그냥 이렇게 딱 집에 가서 책을 펴놓고 아 맞다 오늘 이거 배웠지? 이렇게 넘겨 눈으로 쭉. 이게 복습일까요? 복습은 그게 아니. 복습은 반드시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그걸 꺼내셔야 돼요. 이 작업이 없으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어떤 문제점이 나오냐면 나 분명히 어디서 들어봤는데 답지 보면 아는 건데 맨날 틀렸대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내가 듣기만 하고 안 꺼냈기 때문이에요. 자, 꺼내는 작업은 뭘 하는 거냐면 본인의 문법 핵심 정리 노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을 집에 가서 나만의 핵심 노트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정리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내일 내가 시험 봐요. 근데 선생님이 이거 나온다고 했다. 그거를 정리하는 거예요. 이거 외우라고 했지. 근데 이거를 그냥 손으로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외우는 동시에 같이 쓰는 거예요. 아니면 외우는 시간을 잠깐 가지고 그 다음에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핵심 노트를 정리한 다음에 걔를 가지고 맨날 갖고 다녀요. 시험 보기 전까지. 거기서 내가 자주 틀리는 문제 나온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정리. 이렇게 해서 나만의 합격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합격생들 보세요. 고득점으로 합격한 합격생들 보시면 대부분 다 자기만의 합격 노트를 가지고 있어요. 본인이 스스로 정리를 하는 거죠. 내가 부족한 부분들, 내가 외워야 하는 부분들을. 그거를 꼭 손으로 쓰면서 말로도 해보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복습 과정이에요. 자, 꼭 기억해야 될 건 내가 편하게 공부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편하게 머릿속으로 들어간 지식은 편하게 사라집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조금 뇌가 아파도 머리 터질 것 같아도 조금은 아파도 참고 해보세요. 그렇게 머리를 괴롭히면 얘가 오래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들 운동하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깔짝깔짝 이렇게 무겁지도 않은 거 살살 들으면 근육 커져요? 안 커져요. 그죠? 근데 내가 너무 힘들지만 좀 무거운 거 막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면 근육 아프죠? 그러면서 커지죠. 자라나잖아요. 머리도 똑같습니다. 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괴롭히세요. 많이 괴롭혀서 내 사고 능력이 더 늘어나도록, 암기 실력이 더 늘어나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건 본인이 해야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 암기 어떻게 해요? 안 외워져요. 미치겠어요. 이렇게 얘기한 친구들 상당히 많아요. 자, 단어를 그래요. 힘들겠죠. 처음에는 엄청 힘들 거예요. 내가 단어 공부 어렸을 때 안 해가지고 이제 막 기초 단어도 잘 모르겠고 이런 친구들 많은데 단어 암기를 하실 때는요. 일단은 내가 이 단어를 눈으로만 보시면 절대 안 되고요. 눈으로 본 후에 말로 한번 해보세요. 발음도 알아야 돼요. 옆에 그 발음 기호 같은 거 보고 발음해보시고 나 발음 모른다 그러면 찾아보세요. 금방 찾으면 나오잖아요. 찾아보시고 발음해보고 그 다음 손으로 또 써보셔야 돼요. 자, 이 과정을 왜 하냐면 우리 스피킹 시험 아니거든요. 라이팅 시험도 아니에요. 근데 이걸 왜 해요? 자, 뇌가 그래야 잘 기억을 해요. 내가 말해보고 손으로 써봐야 더 빨리빨리 기억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한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그 정도 노력은 들여주셔야 돼요. 내가 얘를 가져야 돼.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단어 암기를 하는데 우리는 개수를 어느 정도 잡고 있냐면요. 공부할 때 저는 수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최소 하루에 50개 이상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50개도 사실 조금 작고요. 한 80개 정도? 그 정도는 매일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200개라는 단어를 주당 외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계획표를 짜겠죠. 계획표를 짤 때 이렇게 짭니다. 여기 한번 참고로 해보세요. 자, 월요일 50개 외웁니다. 화요일 50개 외워요. 수요일 50개, 목요일 50개 외워요. 그러면 몇 개가 되죠? 200개를 외운 거예요. 여기까지. 목요일까지 200개 끝. 그리고 뭐예요? 금, 토, 일 놀아요? 아니요. 금요일 날 다시 한번 복습. 근데 여기서 100개는 뭐냐면 여기서 월화에 외웠던 100개를 복습. 됐어요? 자, 토요일 날 뭐예요? 20개 외웠던 100개를 복습. 그럼 몇 번 돌아가요? 2번 돌아갔죠. 금토까지. 자, 일요일 놀아요? 안 돼요. 일요일은 전체 복습 200개. 근데 이거를 눈으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시험을 보셔야 돼요. 어휘를 시험 보는 방법은 노트를 한 권 준비하세요. 그래서 반절 한쪽 있잖아요. 반절 접어요. 반절 딱 접으면 이렇게 2면이 나오죠. 거기서 한 번 더 접어요. 그럼 4면이 나오거든요. 그 4면에다가 한쪽에 영어를 쫙 써요. 그리고 시험 봅니다. 시험 봐서 틀렸잖아요. 틀린 거 옆에다 다시 빼서 2차 시험. 또 틀리죠? 빼서 3차 시험. 다 맞을 때까지 자지 마세요. 그런 각오는 있어야 돼요. 수험생활 할 때. 알겠죠? 그래서 단어 암기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수업을 아무리 열심히 해줘도 여러분이 단어가 안 되면 나중에 독해가 힘들어요. 물론 수업 시간에 단어를 다뤄주긴 하지만 한계가 있단 말이죠. 주요 단어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 단어까지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혼자 공부할 때 계획을 짜잖아요. 이 계획을 어떻게 짜야 되느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계획표를 짜오라 그러면 어떻게 짜오냐면 영어 1시간, 한국사 1시간 이렇게 시간별로 짜오더라고요. 그거 우리 초등학교 때 했던 건데. 자,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범위가 들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영어 단어 50개 플러스 문법 복습 이런 식으로 범위로 짜세요. 문법도 뭐 예를 들어서 1강 복습 이런 식으로 그런 범위가 들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간은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서 뭐 예를 들어 단어 한 2시간 그리고 문법 복습 2시간 이런 식으로 잡아놓되 그 대신에 이 범위가 안 끝났다 그럼 그거가 끝났다고 시간이 끝났다고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범위가 끝나야 돼요. 알겠죠? 그거에 맞춰서 계획을 짜보시고 그리고 계획을 짤 때 이런 단기적인 계획도 중요하긴 하지만 장기적 계획도 같이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의 계획 분명히 짜 있어야겠죠? 일주일의 계획, 이번 주 안에 뭘 할 건지, 자, 또 한 달 동안 나는 뭘 끝낼 건지, 시험 보기 전까지 어떻게 갈 건지 그 장기적 계획까지 전부 같이 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험 기간이라는 게 하루 단거리 질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가 합격하는 기간까지 마라톤인 거예요. 그래서 장기 계획을 같이 짜야 됩니다. 앞에서 너무 달리고 쓰러져 버려도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합격으로 가는 길이 더 빨라질지 그 계획을 짜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주시면 돼요. 그럼 2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단기 계획과 장기 계획을 짠다. 그리고 시간 단위와 범위로 함께 짠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이고요.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친구들 많을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자신감을 드리자면 제가 가르쳤던 그 학생들 중에서 처음에 와서 정말 그냥 계속 웃고만 앉아있고 시험 보면은 5점, 10점 맞고 이런 학생들도 많았어요. 100점 만점에서.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합격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아직까지 이제 연락한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나 처음에 진짜 영어 하나도 몰랐는데 정말 그냥 해보니까 되더라. 열심히 해보니까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으니까 그 의지만 가지고 시작하면 될 거라고 믿어요. 자, 한번 열심히 해보시고요.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